자, 우리가 윈도우즈가 됐든 맥이 됐든 컴퓨터에서 뭔가를 입력할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키보드에 없는 특수한 기호라든가 문자들을 이제 입력하는 거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애플리케이션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맥인 경우에는 그나마 전체적으로 운영체제 차원에서 통일된 입력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키보드에 없는 문자를 특수기호를 맥OS에서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조그만 팁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맥OS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눌러보게 되면 이모티콘 및 기호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키보드 뷰어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는 이제 이모티콘 및 기호 보기 요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요 키보드 뷰어 보기 같은 경우도 가끔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일단 설명을 해보면, 이거를 클릭하면 이 키보드가 컴퓨터에 달려있는 물리적 키보드하고 똑같이 생긴 화상 키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한글 모드인데, 제가 이제 한영을 변환하면 거기에 맞게 키보드가 바뀌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는 맥인 경우에는 이쪽에 진짜 키보드에 인쇄되어 있는 게 이쪽에 이제 원화로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문 모드로 바꾸게 되면 요 다른 기호, 원래는 이렇게 그 커테이션 마크가 반대로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백쿼트라고 부르는데, 요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는데, 아무튼 실제 한국어 키보드에는 이게 인쇄가 된 상태로 원화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키보드가 있고, 요거를 물리적 키보드를 쓰지 않고 여기서 모니터에서 그냥 요 단추를 클릭하면서 입력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여기서 이제 옵션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른 기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원래 키하고 이 영문 키에서만 작동합니다. 한글 키는 안 되고. 자, 영문 키에서 옵션 키하고 동시에 그 어떤 해당 키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 G 같은 경우에 옵션이랑 같이 누르면 요 카피라이트 표시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옵션 G라고 누르면 이렇게 카피라이트 표시가 나오고, 요 Z를 누르면, 옵션 눌러보면 여기 오메가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옵션 G, 옵션 Z를 누르면 이런 표시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누르면 이런 표시가 나오지만, 다시 여기다가 쉬프트 키를 동시에 같이 누르면 또 이렇게 다른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대소문자가 있는 문자는 대문자 소문자가 갈리기도 하지만, 쉬프트 키를 가지고 대소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어서, 예를 들면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쪽에 보면 이게 K죠. K를 자, 옵션 키를 누르면 영문 모드에서 옵션 키를 누르면 이렇게 디그리 표시가 나오지만,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애플 로고가 나옵니다. 여기다 자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애플 로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입력할 때 키보드의 옵션 키하고 쉬프트 키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다른 문자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이거는 키보드에 있는 키하고 조합이 되기 때문에 개수나 이런 거에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종의 이것도 방법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 눌러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알트키, 옵션키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좀 진한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악센트 기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A 위에 악상 기호, 악상이라고도 하죠, 불어로는. 그러니까 뭔가 문자 위에 표시가 있는 것들을 입력할 때는 이런 거를 쓴다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옵션키를 눌러보면 요게 예를 들어서 여기 강조위가 있다, 악센트가 있다, 여기 강조위가 있다. 그럼 이런 걸 입력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옵션에서도 I 키죠. 그럼 일단 옵션 I를 먼저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해시 나오겠죠? 여기다가 A를 칩니다. 그러면 그 글자가 딱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시 옵션 키에서 이런 백커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옵션 키에서 해당 키보드를 눌러서 그 기호를 입력을 하고 문자를 칩니다. 그럼 그 문자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데드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파벳을 쓰는 문자마다 뭔가
A가 됐든 C가 됐든 Y가 됐든 U가 됐든 뭔가 이제 특수하게 위아래로 표시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쓰는 것보다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그러면 자, 만약에 A면 A 키를 오래 누릅니다. 오래 누르면 위쪽에 팝업이 떠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아니면 꼭 각 문자 아래 번호 표시가 나오죠. 그럼 이게 5번이잖아요. 그럼 5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5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A를 길게 누르고 5번이다. 그럼 5를 누르면 되고 아니면은 자 A라고 하고 길게 누르고 키보드로 그 해당 문자로 간 다음에 엔터를 키면 됩니다. 엔터를 쳐도 되고 스페이스를 쳐도 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6번이다. 그럼 스페이스를 치면은 이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치고 더 한 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엔터키를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대문자 Y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 옵션이. 그럼 내가 필요한 게 2번이다. 그럼 1을 누르면 되는 거죠. 만약에 C다. 그럼 이게 하나만 치면은 C가 하나만 입력이 되지만 오래 누르고 있으면 위에 옵션이 뜹니다. 그럼 1번이다. 그러면 1번을 엔터 쳐도 되고 편의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를 선택해서 엔터를 치면 그렇게 문자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영문자를 길게 누르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쓸 수 있는 문자에서만 쓰겠죠.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뜬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말고 실제로 우리가 문서 편집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이모티콘 및 기호를 쓰는 기능인데 여기 아까 우리가 키보드 뷰어를 불렀던 것처럼 이쪽에 보면 메뉴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 파인더에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우리 키보드에 보면 FN 펑션 키하고 지구본 키가 있죠. 지구 모양 버튼. 그러니까 요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키가 나오는데 원래는 요거는 지구본에다가 영문자 E를 키면 나오는데 설정해서 그냥 지구본만 켜도 되게끔 이게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아니면은 지구본이 작동하지 않는 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이 키가 뜨는데 보통은 이 지구본 키를 누르세요. 펑션 키라고도 하는 지구본 키를 누르면 뜨는데 요것도 이제 재밌는 거는 내가 어떤 기호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지구본을 누르고 여기서 막 찾아요. 이렇게 찾아서 이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커피라고 치고 지구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커피가 나옵니다. 그 엔터를 치면 커피로 바뀌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자를 치면 얘가 그걸 찾아서 제안을 해줘요. 한국이라고 쳐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극기가 나오죠. 한국에 관련된 거. 근데 이거를 영어로 쳐볼까요? 코리아라고 치고 지구본 버튼을 누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또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밑에 이렇게 글자로 입력하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치면은 제한된 문자가 너무 복잡하면은 아예 이게 문자 뷰어 창이라고 해서 이모티콘 창이 떠버리는데 그리고 한국어인 경우에는 이게 그냥 입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바꾸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자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떠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대문자로 써서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고 쓰면은 또 한국어라고 창에는 안 뜨지만 또 뭔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모티콘 창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요런 게 작동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공 90이라고 치고 쳐보면 축구공이 뜨겠죠. 요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연습으로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치면 이모티콘으로 다 바뀌긴 하는데 요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쳐야 그게 제대로 나오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확히 진짜 아는 거 항상 쓰는 것만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거지 뭔가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치면 이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축구공이라고 쳐도 진짜 축구공이 안 나오고 그냥 전체적인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이 창이 떠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여기서 단어를 치고 지구본 키를 누를 수 있지만 그냥 지구본 키를 켜고요. 나 여기 입력하는 창이 안 뜨죠. 그럼 그냥 여기다 축구공이라고 입력하면 축구공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림들이 축구만 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선택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는 이쁜 그림들을 넣는 거지만 실제 문서를 입력하다 보면 좀 중요하게 문자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당구장 표시라고 하는 참고표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고표라고 해서 누릅니다. 지금 제가 지구본 키를 눌렀는데 지금 작동이 좀 늦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 창이 뜨지만 참고표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다 참고표라고 써보죠. 그럼 참고표는 없어요. 그럼 이게 당구장 표시인가? 당구. 그러면은 이 표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럼 분명히 그 표시는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참고표는 영어로 레퍼런스 마크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한중일에서만 쓰거든요. 동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영어로는 이걸 레퍼런스 마크라고 하기 때문에 REF 하나씩 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 요 그림이 나오죠. 끝까지 치면은 요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입력하면 요 참고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나누기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누기 위해서 지구본. 그러면은 나누기에 대해서 바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선택해봐라고 나오면 여기다 다시 나누기라고 쳐보죠. 그럼 나누기 기호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누기 기호가 나오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나누기라고 하지 말고 나누기를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누기가 뭐 디바이드 한다, 디비전 한다, 디바이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보면 나누기 표시들이 나오는데 요건 아마 가르마를 나눠서 이런 것 같고 여기 보면 나누기 표시가 또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요 표시 이거 디비전 사인이라고 나오는데 나누기 기호다 이 말이죠. 여기를 클릭하면 요 표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더 사실 더 이뻐요. 그러니까 곱하기 기호도 그냥 자 입력을 해서 한국어로 곱하기 그리고 곱하기 기호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 기호가 나오는데 다시 곱하기를 영어로 자 멀티플라이 그러면 MU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기호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럼 이런 걸 쓰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입력할 때 더 문서를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입력할 때에는 한국어로 해서 뭐 찾으면 다행이지만 한국어로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한번 해보면 더 좋은 모양의 다른 기호를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분의 1 이런 거를 입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기호가 아니고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기호처럼 좀 컴팩트하게 보이지 않아서 분수를 찾아서 입력한다 그러면 만약에 분수를 치면은 요거는 분수도 물을 뿜어내는 분수가 있고 2분의 1, 3분의 1 같은 분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분수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분수를 뿜어내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수학에서 얘기하는 분수이기 때문에 분수 나누는 거기 때문에 프랙션이라고 합니다. FRA 이렇게 치다 보면 이 분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이렇게 지정되어져 있는 분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쓰면은 여기 2분의 1처럼 기호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은 자 2라고 치면은 이렇게 위첨자, 아래첨자, 동그라미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런 것도 이제 한자들 이렇게 쓰죠. 영수증에는 자 이렇게 쓰니까 이게 다 약자고 그다음에 중국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자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글자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이모티콘 창에서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한번 입력을 하면 더 좋은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타 표시다 이런 것도 별 이렇게 하면 별 모양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기호 표시로 그러니까 뭐 까만 모양 하얀 모양의 워드에 입력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별은 안 나오잖아요. 이거 다 지금 그림이잖아요. 이모티콘이어서 이런 것도 한번 영어로 쳐보게 되면 요런 문자로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별이 나오는 거죠. 이런 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보고서 같은 걸 입력할 때는 이런 이모티콘을 쓰면 약간은 전문적인 것으로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해보면 아까 제가 입력하는 것들은 이쪽에 쭉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뭔가 입력할 때마다 이게 쭉 나열이 돼서 자주 쓰던 것들은 여기 당연히 나오겠지만 고정적으로 내가 진짜 많이 쓰는 거, 이거는 내가 뭐 딴 기호를 넣다 보면 계속 밀리겠죠. 뒤쪽으로 계속 밀릴 텐데, 만약에 이거는 내가 문서 만들 때 진짜 많이 쓴다, 아니면 내가 뭐 수학 문제집을 만드는데 나누기 기호는 진짜 많이 쓴다, 별표도 많이 쓴다, 이런 게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고정시켜 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렇게 여기 확장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확장 버튼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클릭하면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여기를 눌러보면 그때 작동을 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이거 아무리 눌러도 작동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해보면 또 작동이 돼요. 아무튼 이런 확장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호들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 이게 키보드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윗방향 화살표, 아래방향 화살표로는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를 가지고 항상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기호들이 많죠. 기호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보면은 이쪽에 확장을 해서 목록 사용자화를 누르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같은 걸 쓰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스 문자를 추가하면 요 아래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같은 거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추가해서 이제 쓰면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자주 사용하는 항목은 우리가 아까 지금 연습했던 거, 요 목록을 지우고 싶다. 그럼 여기서 지우면 이게 싹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자를 주로 많이 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보고서 만들 때 뭐 요런 기호를 주로 많이 쓴다. 그럼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서 즐겨찾기 추가라고 누르면 이쪽에 즐겨찾기 항목이 생깁니다. 이거를 꺼버리면 여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즐겨찾기 뭐 내가 이거 많이 쓴다 눌러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요거 많이 쓴다 그럼 눌러놓고, 그쵸? 그 다음에 앞으로 그래서 내가 요거를 쓸 때는 요거를 이제 줄이는 게 좋고, 너무 이제 번잡하면은 귀찮으니까 올라가 보면 요 즐겨찾기에 여기 고정돼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 없으면은 요거 그냥 관리 메뉴에서 즐겨찾기에서 여기서 이거를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모양들은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모양을 나타내서 입력할 때에는 이쪽에서 쓰는 겁니다. 요 통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원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하나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원을 쓸 때는 한글 모드에서 키보드에 있는 원을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사실 보면은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문자로서는 작동을 하는 거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 키보드를 불러가지고요, 여기에서 원이라고 쳐보면 동그라미들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국어로. 그러니까 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치면은 이렇게 원하고 관련돼 있는 거, 요게 왜 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의미가 있겠죠. 뭐 비슷하게. 그러면 아무튼 요게 이제 원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입력이 되어지는 거 2줄짜리고 하나짜리입니다. 요거를 입력하면 요게도 모양이 좀 그럴듯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더 이쁘게 좀 다듬어진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면 요 이모티콘에서 찾아서 입력을 해보고, 그럴 때에도 가급적이면 영어로 찾으면 이런 게 좀 불편하죠. 그러면은 더 좋은 기호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자 비호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기호들을 잘 관리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문서 작업을 많이 하거나 뭐 논문 같은 걸 많이 쓰거나 보고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맥에서 기호,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